잠재력은 있지만 내외적으로 상태가 불안정한 나라, 미녀의 나라이지만 그냥 더 위험할 수 있는 나라, 결혼을 일찍 하지만 이혼율도 높은 나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녀의 나라입니다. 수치상으로 미녀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미녀가 진짜 많죠.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길에서 눈에 보이는 여자들 상당수가 미녀입니다. 그리고 미녀가 너무 많아서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예쁜 건 알지만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 예쁘니까. 그런데 남녀 비율은 85대 100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습니다. 남자가 적은데도 우크라이나 여자들은 우선적으로 남자들의 경제력을 본다고 하네요. 구소련 연합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긴 합니다. 여자가 더 많고 경제력을 중요시하고요. 에이즈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미녀가 많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는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 감염 사례 증가율이 동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염되는 지역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2016년 기준 감염자 수는 0.9%인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붕괴를 배경으로 마약 사용자 사이에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찍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 초혼 연령은 25세인데요. 남자는 27세입니다. 보통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쪽 나라들 대부분 24세에서 25세에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31세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6년이나 빠르게 결혼을 하는데요. 이는 외모가 가장 절정일 때 결혼을 하려는 가치관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이혼율은 높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지만 이혼율이 세계 탑 10 안에 드는데요. 우크라이나 이혼율은 35%에서 42%입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 모두 이혼율이 세계 탑 10 안에 듭니다. 의외로 다민족의 자원도 많습니다. 슬라브어족인 우크라이나계, 러시아계, 폴란드계, 불가리아계 등이 다수 민족을 구성하고 있고요. 다 생긴 건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우크라이나는 오랜 역사에 걸쳐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아온 관계로 100여 개가 넘는 민족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 자원이 많습니다. 철광석, 망간, 우라늄, 석탄, 천연가스, 라튬, 니켈, 흑연, 티타늄 등 자원으로 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대신 개발을 못하고 있죠. 자녀를 키워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는 우크라이나 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혼인 생활 역시 전통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서유럽에 비해 조부모가 아이들 양육에 있어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요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사회 활동을 하고 외국어를 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의 67.5%가 법적 공용어인 카릴 문자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어를, 29.6%가 실제적 공식어인 러시아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등 소수 민족어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원래 언어를 여러 개 사용하는 나라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여러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의 학위 취득률이 95%인데요. 남성보다 훨씬 많고 전체 취업 인구 중 여성 비율이 55% 이상입니다. 소련 시절 여성의 완전 고용 달성 목표에 따라 여성의 교육 수준 및 사회활동 참여가 높았습니다.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만 가봐도 비슷한 분위기고요. 여자들 상당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나쁩니다. 이렇게 여자들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은데도 경제는 또 다른데요.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는 독립국가 연합국가 중 2위지만 정치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경제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GDP는 세계 53위입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경제는 유럽연합이나 러시아, 미국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친러, 반러,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역사적으로 소련의 핵심적인 지지 세력이었기 때문에 소련 해체 이후에도 혈맹 수준의 친러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크림 사태를 겪으면서 친러 세력이 동부는 노브러시아로 남부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두 곳은 우크라이나의 시류 지배를 벗어난 상태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배를 받는 지역은 반러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러시아와 같이 묶어서 다 자주 등장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러시아를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러, 반러로 갈려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이번 전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이 미녀라는 단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